성서 초-중 개성고등학교를 나오셨고 계명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마치시고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3대학 법학 박사를 따시고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한 시인으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여러 시집을 내셨고 저희가 이 입국식에 모시게 된 계기는 교수님의 수필집을 우연히 박선희 과장님께서 읽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모시게 되었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수님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모두 로스쿨이라고 합니다. 로스쿨에서 국제법과 국제인권법, 유럽연합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 최형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2년 반 전에 몸이 좋지 않아서 응급실에 왔더니만 병명도 생소한 그 다발성 골수동이라는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저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이제 입원을 시켜드리면 막 주렁주렁 링거를 달고 그날부터 이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혈액종양내과 이제 문진호 교수님의 이제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뭐라 그랬었는데 저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병인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암 환자가 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표준 항암 치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제가 한 달 반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지금 너무 체력이 소진돼서 지금 걷는 게 힘듭니다만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이제 재활을 하러 이제 칠곡 경대병원에 가서 이제 정태두 교수님을 뵀는데 정태두 교수님께 이제 제가 책을 드렸더니만 또 박선희 교수님하고 이제 네 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우연히 연락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로스쿨이 있지만 의대 교수님들하고는 저희들이 교류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고 의대 교수님들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래저래 이제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뵐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환자가 되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 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직한 관계는 아닙니다만 오늘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오늘 입국식 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마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소개를 하실 때 제가 이제 법학자이면서도 시를 쓰다 보니까 법학자보다도 시 쓰는 법학자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유튜브에 링크를 올려놨는데 하나 시를 먼저 미련이라는 시를 들어보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이라는 시를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미련.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나이 먹고 늙어 결국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실 잊고 지내는가 잊고 싶어 하는가 매년 새롭게 피어나는 봄꽃의 밤새 내리는 빗소리에 가슴 저린다. 벌써 후루룩 떨어져 짓이겨진 꽃잎을 보며 자신의 모습이냐 한숨 짓는다. 아침 햇살은 얼마나 따스하고 눈부신지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삶에 대한 비연에 온건 달다.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을 이제 환자의 길 희망과 절망 사이라고 적은 주된 이유는 저도 이제 저 시를 적은 것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2000년 초중반에 이제 무건이라는 시집에서 이제 저 시를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관념적으로만 죽음을 이해를 했지 실제 제가 뭐 갑자기 암 환자가 된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 환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쓴 시가 이제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영숙이나 이제 남송가께서 제 시를 읽고는 본인이 직접 이제 틈나는 대로 이제 제가 쓴 시를 낭송을 해서 한 번씩 이제 보내주면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전공의 스님들뿐만 아니라 계신 이제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결국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투신하신 분들이고 또 저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이 병을 치료함으로써 좀 더 이제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가 결국은 의기투합해야만이 병에 대한 호전도 상당히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환자가 되어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알베르 까뮤의 이방인이라는 이제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은 아주 무미건조한 말로 시작합니다. 오지울리 마무의 못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엄마가 죽었다. 참 무미건조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갑자기 이제 뭔지도 모르는 다발성 골수증이 난 혈액암 환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메르소가 엄마의 어떤 부고 소식을 듣고 별다른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왜? 전 전혀 사전에 뭐 소위 말하는 4대 성인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충실히 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이래저래 많은 말을 했지만은 정작 저는 별다른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솔직히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지난한 항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힘들죠. 또 재발이 워낙 잘 일어나는 병이고 또 지난번 재발했을 때는 워낙 통증이 심해서 제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 실릴 때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죠. 하지만은 그 과정을 이제 지나면서 끊임없이 이제 내가 아프면은 더 이상 내가 살기 힘들겠구나. 그러면 매일 매 순간이 결국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오면 이제 암 환자라는 것이 마치 남의 일, 먼 나라 일처럼 느꼈습니다만 정작 제가 이제 이와 같은 암 환자가 되어 보니까 이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평생 나름대로 구도자적인 삶을 살고 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이빠르처럼 주변과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삶의 주체주인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제가 그런 삶을 지향을 해왔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온 제가 이런 중대한 질병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일을 말해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토하더라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 병마와 싸우면서 원수처럼 지낼 것인가. 아니면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동반자처럼 내가 공생할 것인가. 저는 후자의 삶을 택한 거예요. 몸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그래. 네가 나를 참 이상은 나도 힘들지만은 너와 같이 나는 앞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매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는 당장 이제 내 삶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항암을 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겠다 하고는 제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지휘를 후배 교수들한테 물려주고 학교에 이제 병가와 진료휴직을 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10월 말로 내가 명예퇴직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교무처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10월 말로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9월 초중순이 되니까 몸이 다시 좀 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명예퇴직 절차를 중지를 시키고 내가 몇 달은 더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현직의 의료진이시고 미래 이제 의료진이 되실 건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의 요체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문현우 교수님과 의료진들을 만나면서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맹철한 전문가로서의 어떤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자로서 제가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삶을 지향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아주 엄정하고 이성되고 냉철한 법적 논리를 갖추라고 가르치듯이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는 그런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으로서 냉철하게 판단할 때는 하시되, 다만 제가 환자 입장에 보니까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에 던지는 따뜻한 시선 한마디,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아주는 그런 손짓만으로도 환자에게는 정말 큰 힘을 주더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준호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제가 이런 몸 상태라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하셨다. 3 내지 6개월. 근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못 산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 주변의 삶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한테 후회된 삶이 앞으로 몇 개월이 되고 앞으로 며칠 된다 할지라도, 만일 내가 지독한 어떤 항암의 과정 속에서 말문이 닫히고 환각 속에서 사례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내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또렷한 내 의식을 가지고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더불어서 같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만일 우리 스위스식이었던 디그니타스나 엑시트, 페가소스와 같은 업체에 있다면 저는 그런 과정을 선택할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그것을 학생들한테 항상 가르치고 제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의 문제는 상당히 진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복제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강하게 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스위스와 같은 그와 같은 안락사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어르신들께서 한번 적극적 논의와 이 공론화가 필요하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끝까지 죽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떻게 하든 그냥 항암 치료하고 어르신을 돌봐다 살고 싶다는 그런 강한 욕망을 가진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존엄한 삶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선택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미래에 이제 어르신이 될 우리 전공 선생님들 오늘 입국을 하는데 환영을 하고, 저 역시도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전공 선생님들이 가지는 고충들 충분히 지켜봤고, 부재한 상태에서 제가 고통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병원에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훌륭한 어르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절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시를 더 준비했으니까 마지막 사랑원이라는 시를 들어보고 제가 마지막 말을 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랑으로. 사랑하는 당신, 나 죽고 딱 하루만 더 살아줘. 동방산천을 겹겹이 둘러싼 쇠창살을 뚫고 겁 많은 당신 데리러 오리다. 눈물 많은 당신, 나 죽더라도 나를 위해 울지 마오. 당신이 흘린 뜨거운 눈물, 텅빈 뼛속 시린 발목을 잡으면 머뭇대는 혼백, 이승을 떠날 수 없으니 평생 나만 바라본 당신의 포근한 품에 안겨 지친 내 영혼, 꿈꾸듯 머나먼 여행을 떠나고 싶소. 우리의 청춘 뜨겁게 달구던 거친 숨은 차츰 잦아들거든. 메마른 내 입술에 조용히 마지막 입맞춤이나 해주어. 추워서도 그리울 내 어머니 같고 누이 같은 여인이여.
이제 이성을 떠나야 되죠. 뭐 젊은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죽음의 문제가 피부에 와닿지 않겠습니다만은 누구나 이제 삶과 죽음은 빛과 그림자처럼 같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시간은 제한적이고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래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네와 저는 이제 만난 지 벌써 30년 이상의 세월을 같이 보냈고 둘이 늘상 이제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녔어요. 예전에 살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본가에 만일 저 혼자 가게 되면 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너는 바늘갈래 싫어하더라구나. 그래서 둘이 늘상 이제 붙어 다녔고 유학도 같이 생활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수족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그런 거죠. 뭐 저한테 명이 온 것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가족이 겪어야 될 그 아픔이 사실 저로서는 가장 큰 걱정이에요. 아내만이 아니라 제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하고도 친구처럼 지내다가 만일 이제 이 아버지 이부제 상태에서 아들이 거점 심적인 어떤 충격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또렷한 의식을 가졌을 때 제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 마지막 삶을 온전한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항암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극한의 순간까지 가서 독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마지막을 맞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다소 통증만 조금 지어한다면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더불어서 제 삶의 마지막 존엄함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했던 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어리진에 대해서 제가 절대인 신뢰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서로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마지막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좋은 강연 해주셔서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